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남들이 피곤해하는 말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실용적으로 유익한 그런 시간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결론만 말해봐. 그래서 뭔데?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일단 이제 내 대화법이 잘못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건 내 말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말을 핵심만 간단하게 얘기 안 하고 횡설수설한다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나는 횡설수설 말하지는 않아요 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직장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우왕좌왕 횡설수설 말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깨닫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거죠. 길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듣는 사람들 굉장히 지루해하죠. 근데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얘기를 길게 하기 때문에 지루하지도 않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길게 얘기하고 우왕좌왕 얘기하고 그런데 듣는 사람은 이제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나랑 얘기하는 거, 저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너무 피곤해. 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스포츠를 막 보고 있는 남편한테 옆에 가서 친구 남편 회사에서 막 잘린 얘기 그래서 그들 부부가 싸웠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 한숨만 쉬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축구 보고 있는 남편한테. 그러면은 남편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이제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관심도 없을 뿐더러 이제 우왕좌왕 자기가 관심 없는 얘기들을 막 두서없이 아내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자꾸 해버릇하면 남편은 더욱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내는 이 사람은 내가 얘기하는 거를 듣지 않아 라고 이제 그 남편을 탓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말이 안 통해. 서로. 와이프랑은 말이 안 통해. 내 남편이랑은 말이 안 통해. 왜 안 통하는 걸까요? 내가 정확하게 조리 있게 그 사람 귀에 딱 들어가도록 얘기를 못하는 것도 많은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는 어떤 이제 말을 잘한다, 핵심만 제대로 얘기한다, 이런 것들이 나를 유능하게 보이고 아니면 무능하게 보이고 그런 걸 가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말을 핵심만 제대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쉬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익혀보는 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횡설수설하지 않고 핵심만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뭔가 하면요. 내 말투를 내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 말투가 어떤 말투다. 어떤 거에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거울에 내 모습 비춰봐야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는 똑바로 됐는지, 이게 알 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방송 해보면 이제 나중에 저는 이제 편집도 제가 하는데 편집을 하려고 딱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인상을 딱 쓰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맨 초창기 방송은 안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을 써서가 아니라 눈이 안 좋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눈이 막 시리고 이러니까 인상 쓰는 걸로 나타나는 걸 제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눈 영양제를 사다 먹는다니까요. 그렇게 만약에 제가 제 동영상을 제가 보지 않으면 아마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인상을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럼 말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심코 있으면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투를 쓰는지 말을 잘하고 싶다면 내 말투 객관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김대리가 부산에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처에 갔다 온 거예요. 계약건으로. 돌아온 후에 이제 부장님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김대리는 이제 성과가 났으니까 계약을 성공리에 마쳤으니까 막 신나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부장님이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해온 게 뭔데? 라고 이제 짜증을 팍 낸 거예요. 그러면 김대리는 무안하잖아요. 자기는 막 신나고 제대로 얘기하려고. 나의 말투는 뭐가 잘못된 걸까? 스스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거예요. 출장권을 보고할 때.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김대리는. 거기 날씨가 어땠고. 김대리 부산권 어떻게 됐는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예 부장님 부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행이었어요. 이걸로 시작한 거예요. 날씨 얘기했죠. 움직이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요. 사무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그래서 참 좋던데요. 사무실 분위기 얘기했고 요즘은 비율이 많아서 그런지 들어갔더니 인사도 잘하고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분위기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미팅은 오후에 시작해서 저희가 들어갈 때 이제 커피랑 과자랑 이거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선물하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김대리의 얘기하는 방식은 뭐였어요? 시간대별로 얘기한 거예요. 시간대별로. 그래서 성과를 딱 말하려는 순간
그걸 갖다 부장님이 못 참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못 보고 한 거죠. 성과는 얻었지만 말투 때문에 혼난 거예요. 김대리는. 뭘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특히 내가 욕심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말이 길어질 수 있죠. 그게 바로 횡설수설하는 말투고 핵심 없이 막 그렇게 말하는 습관은 정보도 왜곡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깁니다.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그걸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문제거든요. 김대리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대별 나열을 하는 게 문제였다. 그럼 이제 김대리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대별로 나열하는 게 문제였구나. 비즈니스 언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두 갈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갈씩으로.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죠. 결론부터. 그러면 필요 없는 설명, 생략, 핵심만 말하는 계약 성사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성공적으로 계약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는 영향이 없겠지만 세부적으로 이제 바뀐 계약 조건은 세 가지인데요. 이런 세부적인 계약 조건을 잠깐 수정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설명하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까지 해놓으면 이제 부장님이 제일 중요한 얘기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회사 분위기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그 회사가요 이제 그 여직원 비율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인사도 잘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밝더라고요 분위기가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이건 날씨는 어땠어? 라고 얘기하면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결론, 핵심 더 먼저 얘기한다 라는 거를 김대리는 강구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이렇게 내가 말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내 말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났으면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내 말습관, 말투를 개선한다. 이런 이제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개선 방법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항상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기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내 말투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누구한테 물어봐서 이제 조언을 구하든지 아니면 내가 내 말투를 녹음을 들어보든지 해서 말투를 생각해냈는데 잘못된 말투가 뭐였나 하면 말끝을 흐리는 거예요. 자꾸. 그런 분들 사실 많아요. 말끝을 이제 흐리는 버릇이 있었던 거죠. 이제 이번에 박대리예요. 박대리가 말끝을 흐리는 버릇을 스스로 알아냈어요. 두 번째 이제 이걸 개선해야 되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말끝 흐리는 버릇을 고치기로 계획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누가 물어봤는데 상무님이 어제 워크숍 일정 변경하라고 여기까지밖에 얘기 안 한 거죠. 말끝 흐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누군가가 제안해서 토요일날 어떻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글쎄 토요일에는 애들이 집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그걸 가겠다는 거예요? 말겠다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말끝을 흐리는 버릇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이걸 고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두 번째는 이제 고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끝까지 말하기. 이걸 내가 이제 행동으로 옮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상무님이 어제 워크숍 일정 변경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자고 이제 결심하고 습관을 그렇게 들이는 거죠. 그래서 변경안을 준비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내 말투가 이럴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급하게 빨리 얘기하려고 마음이 급해서 그리고 목소리가 작으니까 상무님이 어제 워크숍 일정 변경하라고 자신감이 없다. 그 다음에 목소리가 작다. 너무 급하게 얘기하려고 한다. 어떤 이런 이제 나의 어떤 그 분석 툴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보고 평가해보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하고 같이 시뮬레이션을 해줄 상대가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어떻게 됐어?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일단 변경안을 하셨습니다. 변경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찍어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걸. 그러면 개선해야 될 방법. 그래도 너무 목소리가 작다. 목소리가 좀 키우자. 그리고 내가 급하게 말하는구나. 천천히 말하자. 그리고 급하게 말하니까 발음이 딕션이 정확하지 않구나. 그러면 또박또박 말하자. 이런 어떤 개선점들을 찾아서 또 찍어보고 그러면 이제 또 평가해보고 또 찍어보고 평가해보고 이래서 점점 나의 말투를 좋게 만드는 거 이게 나를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 횡설수설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제 고치고 싶다. 정말 요점만 간단하게 딱 얘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요약 훈련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요약 훈련은 어떻게 하나 하면 내가 PC에다가 아니면 노트에도 좋아요. 손으로 쓰는 거에 좋고
세 줄로 쓴다. 세 줄로 요약해서 쓴다. 아니면 5줄로 글을 쓴다. 이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제 내가 아침에 미팅을 했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저쪽에 뭐 A물산의 김 대표를 처음 만나서 미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한 이야기들을 딱 3줄로만 요약한다. 중요한 거.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상에 대해서 3줄로 요약한다. 다음에 또 만나야 되니까. 이런 어떤 글쓰기 방법들이 내가 횡설수설하지 않고 핵심만 말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건 글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1분 말하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1분 시간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난 내용을 제가 녹음기에다 대고서 딱 녹음하는 거예요. 1분을 정해놓고 나서 오늘 아침에 미팅한 내용은 오늘 이제 A물산의 김 대표를 만나서 미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분 딱 재놓고 이런 거 1분 안에 끝내는 거. 이렇게 말하는 습관 들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1분까지 그렇게 말하는 게 힘들면 30초 말하기 이런 걸로 준비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약해 버릇하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길게 말하면 다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분밖에 없어 시간이. 3줄에다가 써야 돼. 아니면 30초만 말해야 돼. 이러면 중요한 얘기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핵심만 말하는 사람으로 점점 스스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말하면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도 높아지고요. 내가 굉장히 스마트하게 어떤 그런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는 훈련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열심히 해보시고요. 그렇게 셀프 트레이닝 하시면 정말 회사 생활도 잘하고 아니 일상에서도 대단히 유능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겁니다. 오늘은 정말 횡설수설해서 남들한테 피곤하게 들리는 어떤 말투를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말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